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영상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알아야 하는지 설명과 그 다음에 실제로 감성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에다가 적용시키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왜 인공지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통번역사였습니다. 통번역사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직업을 말해요.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때 구글 번역의 이 정확도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수업이 생겼냐면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초벌 번역, 즉 번역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번역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번역사들은 그 초벌 번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의 직업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기가 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직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2021년 학생들의 희망 직업 상위 20%의 랭킹을 갖고 왔습니다. 이 랭킹에 있는 직업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이 직업들 모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반드시 받고 앞으로 더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잘 와닿지가 않죠? 한번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중학생 희망 직업 1위 교사입니다. 교사는요,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AI 팽톡인데요. 영어 회화 튜터링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영어로 말을 걸고 인공지능이 영어로 대답을 주면서 거기서 회화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거죠. 또한 교사 한 분이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 한 명 한 명 개인화된 분석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교사분들은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어느 부분을 길러줘야겠구나 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선수의 경우에도요. 자, 선수별로 선수들의 포즈, 자세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20도로 구부리면 좀 더 정확도가 상승해 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해집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레벨을 적어놨는데 레벨 1은요. 인공지능이 뭔지 추상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레벨 5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사람이 과연 더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일인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레벨 5입니다. 저는요, 이 레벨 5까지만 되어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뒤에 있는 직업 중에서 이런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해, 이 일은 사람이 더 잘해 라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레벨 80이 되지만 굳이 모두 다 레벨 80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레벨 5, 즉 구분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반복적인 작업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같은 게 있는데요. 얼굴 인식은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학습해버리면 인공지능이 이미지만 보면은 누군지 바로 맞출 수 있는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사람보다 높습니다. 규칙적인 작업, 우리 옛날에 알파고
그 게임이 정말 센세이셔널 했었죠. 이처럼 알파고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산 과정, 그러니까 컴퓨터는 인간보다 연산이 빠르죠. 이 연산을 통해서 이 규칙을 파악하고 어느 게 승권을 가질 수 있는 규칙인지를 계산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인공지능의 성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통합적인 사고와 추론입니다.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맥을 이해해서 복합적인 상황들을 이해해서 추론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저는 잘했다고 날 칭찬해 주네 하면서 설레진 않죠. 근데 약간 무섭습니다. 엄마 지금 화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통합적인 사고, 엄마의 짜증나 있는 표정과 엄마의 무거운 목소리와 내가 어제 늦게 잠을 잤다라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고려해서 부정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문장만 보기 때문에 문장은 really good, 긍정이라고 인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는 사람이 잘합니다. 와,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을 해서 사람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의 영역인데요. 자,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달리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요, 문장을 입력합니다. 메타버스에 입장한 레오나르도, 화가죠. 이 문장을 입력하면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옛날부터 창작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창작까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창작의 영역은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추론해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이 우리의 지식으로, 지능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이 하던 과제를 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규모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고 카톡에 글 올리고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 쇼핑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상에 남긴 이 모든 발자국들이 데이터화가 됩니다. 데이터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모델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주입해서 똑똑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추상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 교과서를요,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전부 다 학습을 하죠. 그러면 7일 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하게 되겠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있는 영어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7일 동안 그 영어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영어를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빅데이터 세계가 왔죠. 세상의 데이터 양이 정말 많아졌어요. 자, 사람이 영어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권으로 했다면 지금은 10권으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영어 교과서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사람이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요. 왜냐면 우린 잠도 자야 되고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지식의 손실도 일어나고 컴퓨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잠을 자나요? 잠을 자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지식들을 연산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인간의 뇌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가 몇 배가 늘어났던 그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이 학습하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컴퓨터는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지식이 정말 커진 컴퓨터, 인공지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열심히 학습해서 정보를 인식, 이해, 추론하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했는데요.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인공지능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인식 등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인공지능 모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면 인공지능 모델이 이 부분에 있는 물체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측합니다. 사람, 이거는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물체를 이미지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어디 쓰일까요, 이거? 바로 자율주행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요, 우리 챗봇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입력하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답을 주는 것인데, 챗봇 역시 엄청나게 많은 문장, 텍스트들을 학습해서 언어는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라는 언어적 지식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제 챗봇이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인식에는요, 제 목소리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듣고 이거를 글로 바꾸는 게 음성인식입니다. 역시나 무수히 많은 음성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런 음성은 이런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